사찰 망해사에서 불이 나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었고 사찰 방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했던 정읍시 내장산 진입로 인근 복구 작업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승산 자락은 배수로가 막혀 수년째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사 1명과 학생 일부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고 장애인을 속여 1억 8천만 원가량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5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천년고찰 망해사에서 불이 나 극락전이 불에 탔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명승지정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었던 사찰 방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북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낙조 명소인 망해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지난달 13일 밤 11시 2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건물 내 기둥에 달린 스피커에서 발생한 불꽃이 목조에 닿아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방제 설비라고는 분말형 소화기와 지난해 김제시에서 설치한 소화전이 전부였다는 것. 그냥 소화기만 있고요. 작년 12월에 김제시청에서 5개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줬더라고요. 낙서전은 그냥 그 문화재 자료인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은 없지만. 사찰 측은 지난해 소방 방제 관련 예산을 김제시에 신청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 CCTV, 화재 감도 CCTV 다 올렸는데 다 안 됐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김제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찰의 경우 이미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연기 감지기 등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 방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화재 이틀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스님들이 소화전을 동원해 문화재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낙서전은 문짝 일부만 그을렸고 기념물인 팽나무 2그루도 화마로부터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망해사 일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가 지정유산 명승 지정을 추진해온 김제시는 명승 지정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재 예방 시스템 정비와 신속한 보건 방침도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 반복되는 상황. 지역 내 모든 사찰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한 김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재난 우려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했던 정읍시 내장산 진입로 인근에서는 복구 작업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승산 자락에서는 배수로가 막혀 수년째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밤 11시 50분쯤 정읍시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이후 모습입니다. 도로 옆 언덕에서 토사와 암석이 쏟아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던 정읍시 고부면 두승산 진입로 모습입니다. 이곳은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도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배수로가 막힌 곳을 개선하지 않고 수백여만 원의 예산만 투입해 도로만 보수하고 있어 수년째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야적해 놓은 그 흙 때문에 배수로가 차단이 됐습니다. 배수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현재 비포장도로인 이 길 쪽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파손이 돼서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수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 소유주가 수년 전 무단으로 배수로까지 성토 작업을 한 후 나무까지 심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국유지에 무단으로 흙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배수구까지 막혀 물이 범람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무단 점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에 계단형 웅벽 시공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국어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개인이 점유한 상태인데 그것을 원상복구하도록 1차 개고를 했고요. 한 3차까지는 저희가 행정상 절차상 3차까지는 개고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수해지역 추가 피해 예방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배수로 복원이 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피해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물 11,4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도 기존 382곳에서 506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대피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내 각 지하차도에 행정공무원과 경찰 등 4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지난 15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 등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 20여 명은 16일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염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을 포함해 정확한 증상 발현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고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5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주 신시가지와 같은 유흥가 일대 차량 운전자들을 미행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모두 7명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친해진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1명에게 1억 8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일당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계약자 선정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유기농 복합센터 계약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강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강제적 조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2억여 원을 투입한 유기농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은 계약자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단계였지만 수사 의뢰에 따라 모든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16일 아침 7시 반쯤 순창군 풍산면의 한 양봉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봉장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벌통, 설탕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자치도에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약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되는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도의 국가 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총 3번에 걸쳐 시군과 실국 또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 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2월과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베트남 뚜엔꽝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임실 관광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거주와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뚜엔꽝성은 근로자 선발과 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유치하여 농촌 후 일선 부정 문제를 크게 해소하고 2024 임실 방문회를 맞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클린 바다 캠페인과 환경 정화 행사가 1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김제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은 체계적인 연안 환경관리 계획을 구축해 주민과 내방객에게 청결한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이 영농 현장의 토양 분석과 비료 사용 처방서를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임실군은 작물의 생육도모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 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비료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분석 시기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농한기에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가 적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작물을 재배할 때는 각 항목별로 과잉 또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제94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춘향 선발대회에서 진에 선정된 김정윤 양 등 8명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행사에 참여해 남원을 알리게 됩니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치러진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는 전 세계에서 500여 명이 지원했고 기존 진선미, 정숙현 외에 글로벌 뮤즈 2명을 추가해 총 8명을 뽑았습니다. 부안청자박물관이 17일부터 기획전시 한국전통도자 찻사발 마음을 나누는 그릇을 1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차 마시는 데 쓰던 그릇인 찻사발의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9일 동안 부안청자박물관과 내소사 등 부안군 일대에서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체험과 전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